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농산물 유통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심화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구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해 기업기관소의 경영 개활성을 확대함에 따라 민간의 금융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장 책임관리제, 포전 담당 책임제의 실시로 협동 농장 및 농가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금융 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도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상업은행이 과연 충분한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며 협동농장 대출 가능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북중 접경지 및 도시지역에 비해 비공식 금융도 발달하지 않아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선제적으로 농업금융제도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제도 재건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북한은 자신들의 선진적인 농업금융 제도 사례를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업은행 신설 등 북한 당국이 일련의 금융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 과거 자금 융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기민성의 교시도 다시 조명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해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업금융제도 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제안의 수용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 담보는 물론 당초 개발협력의 취지인 북한 농민의 자립능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관련 선행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남북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공동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이 필요합니다. 합작 대상은 북한 중앙은행 또는 도 단위로 설립된 상업은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민 개인 대출 시 현재 명목만 남아있는 협동농장 신용부를 부활시켜 일선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사업을 농업생산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돈과 새끼염소와 같은 소가축이나 농기계 등 투자자산은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을 통한 양화성 대출을 통해 할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 실적을 추가 대출 여부와 연계함으로써 대출금을 소비용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에 사용할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소가축이나 농기계가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이들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초창기에는 협동농장만을 대상으로 대출 사업 실시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파드라는 기관에서 북한 농촌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면 농민의 경영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대출을 실시할 경우 농업 생산 증진이라는 당초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농민 대출이 상환 지연과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 사업이 성과를 보인 이후 채권 보전 방안 마련을 통해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로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현재 개인 소비 물품 외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당분간 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적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농촌금융기구를 설립하면서 5인 연합담보 방식을 활용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보증 보험기구를 만들어서 농민 대출에 대한 제3자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협회에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협회 보증을 받거나 대출과 보험 상품을 결합해 채무 불이행 시에는 보험으로 채권자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의 휴대폰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채권 관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외부 기관 출자는 점차 줄이고 농민 개인의 예금 출자분을 확대하여 상호금융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농업협력사업과 금융협력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북한의 농업이 재건되고 농민의 소득 수준도 향상되는 등 여건 성숙지 본격적인 상호금융제도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상호금융을 도입했을 당시 이동조합 합병을 통한 규모 적정화가 중요한 이슈였으므로 상호금융 모델 전환 시 사업 단위 적정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북한의 경우 구역당 농민 수와 농가 소득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행정구역만을 감안하면 4개의 리 단위 협동농장을 1개의 상호금융구역으로 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상호금융 모델로의 전환을 염두에 둘 경우 초기 기금 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대상 범위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남한의 생산자 협동단체 유통기구 모델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판장은 생산자 협동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생산물을 도매 거래하기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생산자 단체 공판장이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본격 수행하였습니다. 공판장은 농민들의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 교섭력 열의에 대응, 수급 조절, 유통비용 절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국영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도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양자 사이의 공통점에 착안한다면 북한이 수용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국영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도 농민시장을 통한 개인 거래와 단독 또는 연합의 협동농장 직매점을 허용하고 시기별, 등급별, 수매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농업생산 단위인 협동농장은 당초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남한의 생산자 단체 유통기구 모델을 적용하는 기본 단위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련 모델의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구상해 볼 수 있는 향후 남북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농업 4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남북농업 협력 방안 구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